안녕하십니까. 꼰대닥터 치과의사 류성룡입니다. 제가 치과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올바른 방법으로 꼼꼼히 치아 구석구석을 칫솔질한다면 치약의 역할은 무시해도 될 만큼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 제가 치과의사가 되기 전 치과대학교 시절 올바른 칫솔질 방법 교육 실습 시간 때 교수님께 배운 핵심 포인트는 치약은 거의 쓰지 않아도 된다. 기계적인 칫솔질만으로 플라그와 치태 제거는 충분히 잘 되며 치면을 닦는 것 이상으로 잇몸 마사지도 중요하므로 치약의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이란 치아를 옆으로 치카치카치카치카 센 힘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의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잇몸에서 치아에 씹는 면 방향으로 부드러운 힘으로 쓸어 올려주는 기분으로 닦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올바른 칫솔질 방법은 왼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센 힘으로 치아 옆면을 횡마법 칫솔질로 치아를 광내듯이 세차게 닦으면 치약의 절반 이상 포함된 마모제 성분과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치아의 옆면이 패여 닳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마모제는 미세한 모래의 알로서 사포 같은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의 치약에서 약 절반 이상의 함량을 차지합니다. 치아를 보호하려고 칫솔질한다는 것이 오히려 치아를 망가뜨리는 치경부 마모증, 시린니 증상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이에 관해서는 왼쪽 상단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늘 만나는 치약, 우리는 칫솔질 할 때 치카치카 입안에 가득 거품을 잔뜩 물고서 뽀드득 소리 날 때까지 닦아야만 개운하고 칫솔질을 제대로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건 아닐까. 십수년 전에 스펀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치약 성분의 비밀이라는 내용의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으로 규정된 수많은 성분들이 우리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치약에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당시 치과의사인 저에게도 꽤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들 선입견의 벽에 가두고 당연하다며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칫솔질 할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는 이 치약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원래 치약은 거품이 많이 나와야 되고 또 뽀드득 사포질 하듯이 치면도 잘 닦이는 기분이 들어야 한다며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정도로 우리 모두 익숙해져 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품 치약이라고 해서 거품을 강조한 치약도 출시되는 이 판국에 칫솔질 할 때 거품이 치카치카 많이 나오는 치약이 과연 좋은 것인지 의심해 본 적 있으신지요? 칫솔질 할 때 이런 거품을 만들어주는 물질이 안타깝게도 비누나 세제 등에 쓰이는 합성 계면 활성제 SLS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안다고 해도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는 거품이 안 나면 이건 뭔가 이상한 치약, 뭔가 덜 닦이는 치약이라고까지 우리의 머리와 몸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독이 아니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실제로 유통되는 치약의 99%는 치약 거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 SLS는 석유 계열 황화합물로서 피부에 자극을 주어서 탈모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샴푸에도 쓰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 외에도 아토피, 천식, 비염, 면역력 저하, 신경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치약에 첨가되는 합성 세제들은 우리 몸 구강 내에서도 실제로 많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합성세제들은 침샘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타액 분비가 저하되는 구강건조증을 악화시켜 충치, 치주염 및 구취 유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맛을 느끼게 하는 미래세포를 다치게 해서 미각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냄새 구취를 가리기 위해서 아주 강하고 진한 향기를 치약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과일 향기 나는 치약에는 사실 과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 화학물질을 조합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 향료일 뿐입니다. 이런 합성 향료가 과연 우리 몸에는 안전할까 의심도 됩니다. 또 치약 본래의 그 쓴맛을 감추기 위해서 인공 감미료를 치약에 첨가하기도 하는데 이때 사카린 성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약은 달기도 하지만 뒷맛이 쓴 것입니다. 어린 시절 달달한 럭키 치약을 일부러 먹기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사카린은 많은 사람들이 아다시피 발암 의심 물질입니다. 사카린을 과다 섭취하면 방광암을 유발한다는 동물 실험 결과로 1977
2017년 미국 식약청 FDA는 사카린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었지만 다국적 기업들의 로비와 횡포로 다시 풀려난 인공 감미료입니다. 그리고 몇몇 항균 치약에서는 구강 내의 염증과 세균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제거하겠다는 목적으로 트리클로산을 첨가하기도 하는데, 이 트리클로산은 병원균들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까지 모두 죽일 수 있고 인체에 흡수돼서 이 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부터 노인들까지 평생토록 매일 칫솔질 할 때마다 사용하는 그 치약. 칫솔질 후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입을 헹구어서 치약을 뱉어낸다 하더라도 치약의 5% 정도는 입안에 남아있거나 우리 몸의 체내에 섭취됩니다. 작은 소량이어서 문제될 것 없다고, 지금 당장 큰 탈 없었다고 하는 그 치약 속의 합성 첨가물들,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지 솔직히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입안에 자극을 수도 없이 오랜 세월 많이 받아오면서도 단 한 번도 의심도 없이 원래 치약은 그런 거야 라고 치약을 쓰면서 입속이 얼얼했던 감각을 느끼거나, 칫솔질 후에 과일을 베어 물거나 주스를 마시면서 써서 인상을 찌푸리고, 또 치카치카 거품에 입안 가득 머금을 정도 거품이 잘 나야 치아가 잘 닦이는 것 같고, 또 치약은 향기가 세수록 입냄새도 덜 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만들어 온 편견이고 습관화된 중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치약이란 이런 성분, 저런 성분 등등 우리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성분들을 다 쏟아부은 그런 많이 들어간 치약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이런 합성 계면 활성제, 인공 색소, 인공 감미료, 합성 향료 등의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치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치약이 있긴 한 걸까요? 네, 최근에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합성 계면 활성제가 없는 그런 치약도 꽤 많이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좋은 치약이란 부드러운 칫솔모와 적당한 크기의 칫솔을 선택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꼼꼼히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 구석구석 플라그와 치대들을 깨끗이 닦아내는 올바른 칫솔질법을 우리 몸에 체득한다면 맹물 한 잔에 소금 한 스푼 넣은 그런 생리식염수도 최고로 좋은 치약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약, 그래도 꼭 굳이 써야 된다면 되도록 조금만 짜서, 그냥 완두콩알만큼 크기만 짜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치약은 세제일 뿐 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꼰대닥터 치과의사 류성룡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